주가 급등 사유 없음, 장지웅 지음, 세력의 주가 급등 패턴을 찾는 공시 매뉴얼, 이상미디어랩 출판입니다. 정말 돈 되는 정보라면 왜 나한테까지 왔지? 차트와 테마를 쫓는 투자자 중에서 스스로 세력주를 찾으려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찌라시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한다. 주식 고수라 자처하는 이들도 큰 틀에서는 매 한 가지다. 그래서 누가 됐든 세력 이야기를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혹할 수밖에 없다. 설령 어딘지 모르게 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워도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공시를 통해서 회사의 히스토리를 읽고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훈련이 몸에 배기 전에는 돈이 걸린 판에서 누구나 불안해하고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다. 코스피가 치솟는 상승장에서 주식을 시작했거나 투자한 여러 종목 중 한두 종목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것은 초심자의 운으로도 가능한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시장을 이겼다고 자만한다. 간혹 전자공시의 행간에서 세력의 M&A를 읽어내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현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M&A 실물을 경험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고수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일반 투자자가 접촉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설사 찾아내고 만났다 한들 그들이 피땀 흘리며 현장에서 익힌 지식을 개인 투자자에게 전수할 일은 결코 없다. 그것이 주식이고 당연한 심리인데 인터넷을 헤매서 얻는 정보나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찌라시를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쉽게 얻어낸 정보로 투자를 해본 독자라면 솔직한 답이 바로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찌라시가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실제 투자를 통해 경험했고 그 결과가 속칭 깡통 계좌로 불리는 텅 빈 잔고임에도 왜 인터넷과 각종 주식 카페에는 세력주와 급등주에 대한 정보가 계속 넘쳐나는 것일까? 답은 정해져 있다. 의지할 곳이 없어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해서 정보를 찾게 만들고 끊임없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으니 생산 역시 멈추지 않는다. 더 무서운 것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형편없는 것을 생산해도 잘못이 쉽게 희석된다는 점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자 시장이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의 찌라시를 믿겠다면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매도 물량은 갑자기 쏟아지지 않는다. 물건 개수는 한정돼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 값은 비싸진다. 반대로 사려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데 물건이 많으면 값은 내려가기 마련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호재를 만난 주식은 마치 한정판 운동화처럼 팔 사람은 없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사려 하니 급등주가 된다. 반대로 매수자는 몇 안 되는데 매도할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도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 갑자기 큰 매도 물량이 나오는 바람에 손절했다라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냉정히 보면 결국 투자 실패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태풍을 피하기 위해 일기예보를 보듯 큰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전에도 예보가 있다. 바이오 기업의 임상 실패나 대표의 횡령, 배임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천재지변 같은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면 주가를 폭락시키는 수준의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더욱이 호가창에서 매도 잔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투매한다면 본인이 아직 초보라는 이야기다. 빠르게 단타를 치겠다고 호가창을 지켜보는 많은 투자자들은 몇천 주씩 시장가 매도가 나오면 겁을 먹기 마련이다. 자신만 모르는 악재가 있어서 다들 주식을 팔려고 내놓은 건 아닌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주가는 소폭 하락할 뿐이고 오히려 시장가로 단 몇백 주가
매수 체결이 되었을 뿐인데 주가는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호가창에 익숙한 선수들이 존재한다는 반증이다. 호가창을 잘 읽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선수들에게 개미는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 매수세가 강해서 주문을 넣고 매도세가 강해서 팔려고 내놓지만 이상하게도 주가는 개인의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매도 물량이 선수들에 의해 통제되는 수준을 넘어 갑자기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역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에 들어간 스스로의 선택을 탓해야 한다. 분명한 건 잘 짜여진 세력주는 매도 물량을 계획 없이 쏟아내지 않는다. 매도 주문을 누군가가 매수로 받아주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물량이 옮겨지면 이후의 과정에 따라서 주식 병합을 하거나 감자를 하는 식의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대략 3개월 전에 진단할 수 있다. 세력을 모르면서 세력 운운하는 사람들은 어떤 테마주에 갑자기 세력이 들어왔네. 그래서 한 달 만에 주가를 올리네 만에 확신에 차서 말하곤 한다. 하지만 세력들은 사전 작업을 위해 1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 입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탓하기도 한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세력은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순매수를 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진짜 외국인 투자기관이 중소형 개별 종목을 순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형 개별 종목에서 확인되는 외국인 수급은 대부분 외국계 창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를 추정하기보다 국민연금의 흐름을 주시하는 게 더 낫다. 갑자기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려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 차트는 예술이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름 노력해온 투자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통할 치트키로 여기는 자신만의 차트 유형이 있다. 그런 차트에서 몇 번 수익을 내다 보면 차트를 맹신하게 되고 심지어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지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멀어 모든 투자금을 걸게 된다. 이런 투자 패턴을 경험해본 투자자라면 그 결과가 어떤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상황과 변수에 적용되는 완벽한 차트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랑하는 차트가 얼마나 아름답고 교과서적인 모양을 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예전에 수익을 보았던 차트와 현재 투자한 종목의 차트가 비슷한 유형이기에 더 믿었고 믿은 만큼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차트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차트를 보며 나만큼은 배신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주식시장에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자신이 투자한 종목을 맹목적으로 믿고 자신의 판단과 일치하는 정보만 골라서 선택하며 객관적인 비판은 무시하는 확증 편향에 빠진 투자자가 생각외로 많다. 차트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차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나만큼은 잃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희망은 결국 쓰디쓴 투자 실패로 되돌아온다.